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예. 제가 4월 8일 영원부터 시작. 자, 4월 8일부터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원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시드머니. 예? 1편에 보면은 10만원, 일당 10만원, 10만원, 또 10만원, 그렇게 모은 게 벌써 며칠이 되었냐? 25일이 되었습니다. 예. 25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뭐 동업자도 구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 리니지 M이라는 것도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제작해서 아이템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지금 현재 총 추정 자산은 52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주식이 다들 조금씩 올라왔어요. 예, 주식이 좀 올라와가지고 어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마이너스 36만 원이었나요? 예, 어제 마이너스 36만 원이었는데 오늘 올라가지고 16만 원까지 맨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좀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왜 보유를 할 것이냐? 단타 매매가 아니라, 자, 일단 배당이에요, 배당. 자, 배당도 주는데 기업 가치가 저평가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벌어들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자체가 조금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완만한 상승세는 보이고 있진 않지만은 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 간다면은 배당과 주가 수익을 두 마리의 토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서 이 주식을 샀는데, 자, 여기서 제 주식 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딱 보시면은 다들 문제를 제기를 할 거예요. 예? 지나친 레버리지. 예? 지나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라는 거는 잘 쓰면은 더 많은,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짧은 시간에 많은 손실을 낳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는, 거의 내가 이 종목 진짜 오를 것 같다, 기업 분석, 재무제표, 그리고 앞으로의 동향, 업종별 이런 펀드 같은 유입이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ETF, 시가총액 사기 종목 같은 경우는 ETF에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러면 ETF 펀드 상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아무래도 업종,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가 뭐 핫하고 지금 꺼지는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ETF 펀드가 자금 유입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업종이 상승을 하고, 업종 상승에 따른 연기금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은행이나 지금 이런 쪽들의 은행들이나 금융권들이 지금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예? 2차 전지에서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뭐, 저기 뭐야, 반도체에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과 증권사들이 지금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디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수익을 봐야 하는 것인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전번에, 현대그룹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 자체가 미래와 비전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지금 현실의 단계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맞지 않다. 그렇게 결론 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도 아니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건 좋지만은 현재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은행의 돈을 어떻게든 빼서 이 어떻게 막 돈을 굴리려고 하지만은 지금 은행들은 다 다른 쪽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거기서 돈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거기 부부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력 한전채 같은 경우도 그 한전채 부분이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투자가 되었을 거라고 전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였냐면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워런 버핏 있잖아요. 제가 왜 B2라고 그러죠, B2. 제가 왜 B2를 좋아하냐면은, 자, 워런 버핏이 제가 초등학생 때였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자, 그것만큼은 좀 이게 워런 버핏이 제 초등학교에서 뉴스에서 봤는데, 워런 버핏이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제가 초등학생 때면은 그때 한참 투자를 열심히 할 때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은 빚쟁이였어요. 그러니까 빚이 막 거의 막 80% 정도까지 되는 비투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은 뭐 지금에서야 뭐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해 나가면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 뭐 스노우볼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은 최대한 빚을 내 가지고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 그렇게 워런 버핏이 막 유명한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뭐 워런 버핏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유명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알려지기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워런 버핏 뉴스를 봤었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뉴스에 워런 버핏을 봤는데 뉴스에서 나오기를 워런 버핏이 거의 부채율이 80%에 육박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채가 결국에는 그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던 부분인 건데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서 아마 지금 현존하는 지금 최고의 투자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 워런 버핏 뉴스를 보고서 부채를 이용을 하면은 더 큰 이익이 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B2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B2도 하게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워런 버핏을 알게 되고 제가 23살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식을 약 한 4천에서 5천만 원 가량을 매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가 초반에 젊었을 때 아무도 주식을 안 가르쳐 주고 저 스스로 주식 매매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하루에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주식 매매를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잃어본 사람이 앞으로 또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의 이 감이나 어떠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뭐 이 보조지표 보는 법이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얘가 좀 앞으로는 오를 종목 같구나라는 게 좀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나 어차피 주가를 올리는 거는 회사에서 주가를 올리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은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많은데 그 최대주주 지분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최대주주가 가만히 주가가 오르면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주가 많이 올라도 거의 한 두세 배 올라도 최대주주가 매도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최대주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회사, 기업과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주가를 올리게 돼 있고 개인은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보면 된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 자산은 현재 추정 자산은 500만 원이에요. 지금 500만 원인데 자, 예를 들면은 자, 지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지금 17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당 10만 원. 일당이 10만 원이면은 일당 10만 원이면은 30일 30일에 300만 원이겠죠. 300만. 자, 30일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 6개월이죠. 6개월 3, 6, 18이잖아요. 3 곱하기 6은 18. 3, 6, 18. 그러면은 약 18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약 6개월치 지금 6개월치 수익으로, 그러니까 6개월치 벌돈을 미리 땡겨온 거죠. 예, 거의 반년입니다. 반년. 반년에 대한 레버리지를 땡겨온 거예요. 자,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7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쵸, 일당 해서 약 10만 원 곱하기 300, 30일 300에 300만에, 그리고 이 300만 원이 약 1800이 되려면은 3618 곱하기 6개월이 필요합니다. 예. 6개월 30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 모아서 30일 동안 꼬박 모아야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에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1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약 6개월 동안 벌 돈을 6개월 동안 벌 돈을 미래 가치를 당겨왔다. 미래 가치를 당겨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금 뭐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뭐 어떠한 뭐 이런 거를 하지만은 모든 투자자나 어떠한 기업가, 사업가, 장사꾼, 직장인, 어? 자, 기업가, 사업가, 사업가, 장사꾼, 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끝은 투자로 끝납니다. 즉 뭐냐면은 돈을 벌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업종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 추이만 생각만 하더라도 그 곳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 자체는 벤치마킹이 불가능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뭐 이제 상품을 이제 뭐 따라한다던가 자 어떠한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샤넬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넬, 샤넬 이런 이미테이션 같은 것들이 이미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복사가 가능하죠. 복사. 자 명품인데 이게 명품이라고 쳤을 때 명품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 저기 뭐야 이미테이션이나 이런 유사품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지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복사가 불가능해요. 예? 예? 투자라는 거는 지식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그 사람을 괜히 따라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사기꾼 소리가 듣는 게 또 투자예요. 예. 초반에는 다 돈을 벌게 해주면은 와 돈 잘 벌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야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어 그러면은 돈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 그 사람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네 그러면 사기꾼 소리 듣는 겁니다. 예? 처음에 돈 벌게 해준 거는 기억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었으니까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그런 것들이죠. 예, 처음에 돈을 벌게 해줬을 때는 그 고마움을 고맙다 뭐하다 그러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돈을 잃게 해주면은 사기꾼이라고 등 돌려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 거론을 하지 않은 것 자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종목을 거론을 해가지고 뭐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막 오른다 하지고 막 서로 좋고 이런 거 좋아요. 다 좋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저한테 그 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떠한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신경 쓰면서 주식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는 편안하게 제가 매매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일기장처럼 그냥 나의 투자 철학과 그냥 제가 매매하고 있는 그런 투자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과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주식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돈을 불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해도 뭐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개인 뭐 이제 장사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어 그래서 근래에 제 유튜브를 또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말도 좀 조심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건데, 1차적으로는 초반맨 TV 구독자분을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일단 돈을 버는 투자 방식,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제가 4월 8일부터 해가지고 약 500만 원 정도가 모여졌잖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부수적인 투잡을 한다던가, 제 친구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투잡을 하는데 막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자, 자기가 남들보다 더 살려면은 1차적으로 돈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노동을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던가, 둘 중 하나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가 생기면은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산을 증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거의 대부분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보여줬을 때는 계속 손실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언젠가는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인 주식은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출 거고, 고평가인 주식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요. 해서 또 시간도 늦고 해서, 그래서 내일도 주식시장이 일어나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투자 부분은 조금 이제 레버리지를 생각을 해서 조금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냥 현금 신용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계속적인 경제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뭐 사치를 하거나 뭐 명품을 사거나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쓰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옷 중에 뭐 옷, 신발 이런 거 중에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명품에 굳이 관심도 없고 맨날 일하는데 뭐 생선 만지고 뭐 하는데 명품을 뭐 입을 일이 있을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명품을 사지는 않고 그냥 명품 같은 주식을 삽니다. 그게 오히려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명품 같은 주식을 사면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오르니까요. 예.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